네, 안녕하세요. 이종승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는,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통계 부분을 수업을 하려고 해요. 즉, 어떻게 수업이 구성이 되냐면,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수업할 부분들을 미리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강의를 미리 듣고, 수업 시간에 와서는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다시 연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통계 부분에 관련된, 특히 대표값과 관련된 디딤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고요. 일단 책 134페이지에 있는 통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1, 2학년 때 배웠던 통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1번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다음 어느 반 학생 14명의 제기차기 개수이다. 이 자료에 대한 줄기와 잎 그림을 그려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줄기와 잎 그림 기억나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요요요요요 이렇게 선을 긋고, 그리고 왼쪽에 여기가 줄기, 여기가 잎이고, 그리고 자료들을 요 칸에다, 요 줄기와 잎 사이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특히 줄기에는 여기가 다 10단위니까 여기에는 10단위 숫자들을 더 넣고, 잎에는 1의 자리 숫자를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뭐야 이게, 처음에 보면 10의 자리도 있고, 그리고 20단위도 있고, 30단위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씁시다. 1, 2, 3, 4. 그리고 10의 단위들은 뭐가 있나? 요거. 즉 12, 16, 19. 작은 숫자부터 천천히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20 단위는 어딨나?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즉 제일 작은 거 먼저 쓰면은 20, 23이 두 번 있고, 25가 있고, 27. 그 다음에 30단위는 요거, 30, 33, 39. 40단위는 40, 42, 44.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줄기와 잎 그림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도 다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꾸로. 그 다음 2번. 다음은 은준의 반 학생의 영어 점수를 조사하여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 기억나죠? 이 도수분포표는 각 어떤 계급 단위에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히스토그램은 그걸 좀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시각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요걸 보고선, 이 히스토그램을 보고선 도수분포표를 채워보면은, 50에서 60 사이는 6명, 60에서 70 사이는 11명. 그러니까 A가 요거가 11명이 되겠죠. 그리고 70에서 80 사이는 여기는 10명. 10명 딱 되겠고, 80에서 90 사이는 8명. 이게 8명. 90에서 100 사이는 요건 뭐냐? 5명. 그리고 합계가 D인데 D는 교계는 이게 뭐 17, 27, 35, 40명이 되겠죠. 40명.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적을까요? A는 11, B는 8, C는 5, D는 40. 이렇게. 그리고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는, 자, 도수분포 표를 보고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계급값이 필요하죠. 즉 50과 60 사이에 있는 계급값은 가운데 값 55, 60하고 70 사이에는 65, 70, 80은 75, 85, 95. 이런 것들이 계급값이고, 그 계급값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즉 55점 받은 학생 수가 6명, 그리고 65점 받은 학생 수가 11명, 75점 받은 학생 수가 10명, 85점 받은 학생이 8명, 95점 받은 학생이 5명이라고 파악을 하고서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총 도수
40명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 계산은 뭐가 나오냐면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네. 한 58점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던 것 같은데, 계산값은, 어딨냐? 그렇죠. 계산값은 73.75점이 나오네요. 다 계산해봤어요. 확실해. 의심하지 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도수분포 다각형은 동균의 반 학생의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동균의 반 학생의 수를 구하라. 자,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지금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도수분포 다각형은 사실은 위에 2번에서 풀었던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도수분포 다각형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가운데 점만 이렇게 막 이어주기만 하면은 도수분포 다각형이 나오죠. 즉, 요런 식으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즉, 이거는 이런 막대 그래프가 있는 거고, 즉, 130에서 140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냐는 얘기냐면, 이렇게 여기 3명. 그리고 140에서 150에 있는 학생이 8명. 150에서 160에 있는 학생이 13명. 맞나? 그래요. 맞죠? 그리고 160에서 170이 몇 명이야? 4명. 170에서 180이 2명이란 얘기죠. 그리고선 이렇게 자료를 보고서 총 학생의 수를 구하는 거는 다 각각을 더해주면 되겠죠. 11, 24, 28, 30명이 되겠네. 30명. 그리고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을 구하시오.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여기고, 요 부분의 계급값은 150하고 160 사이니까 155가 계급값이 될 것이고, 키가 160 이상인 학생, 여기하고 여기 요 부분. 160 학생은 전체의 몇 %인가? 160에 있는 학생은 여기가 4명이고 2명이니까 합쳐주면 6명. 그치. 총 명수에서 6명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별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니, 이게? 20%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도수분포 다각형,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표, 그리고 줄기와의 그림을 복습을 해봤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 3학년 올라서 배우는 대표값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자, 대표. 뭘 대표하냐. 자료를 어떤 대표하는 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료의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전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한대요. 그 자료가 어떤 중심 경향이 있는지, 즉 어느 부분에 많이 몰려 있는지, 어느 부분이 가운데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 값이 대표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대표값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미 평균이에요. 평균.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개념 여기를 보면은 줄기와 이 그림을 통해서 학생 9명이 읽은 책의 권수를 나타내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한 친구는 5권, 10권대는 없고, 28, 29, 30권, 31권. 이렇게 9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 9명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면은, 자, 요 아래 나와 있죠. 5권, 28권, 29권, 30권, 32권. 이렇게 각각을 다 더해주고서 총 도수로 나눠주기만 하면 우리는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평균이었죠. 이거는 이미 많이 배웠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 평균에 조금 단점이 있어요. 단점. 자, 단점이 뭐가 됐냐면은, 평균을 이용하다 보면은 지금 자료를 잘 보면은 이게 5명. 이 5건을 읽은 학생 때문에 평균이 상당히 많이 낮춰졌어요.
다른 친구들 보면 28, 28, 29, 29, 30, 31, 31, 32. 사실 이 평균보다 다 많이 읽은 친구들이 더 많아요. 대부분이야, 대부분. 근데 이 한 명 때문에 이 평균이 낮아졌어.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 평균의 개념은, 아니, 이 평균의 값은 조금 이렇게 아주 적은 값, 혹은 아주 큰 값, 일명 극단적인 값들에 좀 영향을 받아요. 얘만 아니었어도 조금 평균들이 이렇게 27권까지 낮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즉, 평균은, 자, 잘 보면은 평균은 자료가 매우 작거나 크거나 이런 극단적인 값을 포함됐을 때 평균이 조금 원래 있는 자료의 대표값으로는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대표값이 뭐가 있냐면은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간단합니다. 자료를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해요. 쭉 나열해. 크기 순으로. 그리고선 중앙에 위치한 값을 찾는 게 바로 중앙값이에요. 자, 뭔 얘기냐면은 요거 예를 들어 보면은 3, 4, 5, 7, 19 이렇게 3, 4, 5, 7, 9 이 5개의 자료가 있어. 그럼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나타나는 게 5잖아요. 가운데 있는 게. 이걸 우리는 중앙값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홀수개를 나열했으면 중앙값을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짝수개를 나열한 경우가 있어. 2, 28, 18, 22 이렇게 짝수개를 나열한 경우에는 이 가운데 값이 없어요. 가운데 값이. 가운데라고 해봤자 그게는 이 18하고 22가 서로 가운데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두 개 다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짝수개로 나열한 경우에는 이 18하고 22, 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값을 우리는 중앙값으로 사용할 거예요. 즉, 18하고 22를 더해줘서 2로 나누는 거. 자, 중앙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료가 홀수개인 경우에는 가운데 위치한 값이 중앙값이 되는 경우이고, 자료가 짝수개인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값의 평균이 중앙값으로 사용할 거예요. 자, 문제 1번 보면, 이거 일단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겠죠. 크기 순으로 24가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135, 그 다음에 146이 아니네. 잘못 썼네. 잘못 썼어. 그치? 잘못 썼어. 다시. 자, 24가 제일 적죠. 그 다음에 122, 그 다음에 135, 그 다음에 146, 그 다음에 151.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중앙값이 될 거란 얘기예요. 얘는 홀수개이기 때문에 얘가 중앙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2번은 짝수개야. 일단 순서를 나열해보면 7, 그 다음에 28, 36, 그 다음에 40, 49, 55. 이렇게 짝수개 6개야.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평균을 구하는 게 중앙값이라고요. 즉, 중앙값은 뭐가 되냐면은 36하고 40의 평균. 즉, 36 더하기 40을 한 다음에 2로 나눠준 게 여기 중앙값이 될 거예요. 즉, 38이 중앙값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문제 2번을 보면은, 두 손을 앞으로 모아, 배꼽 부근에 가볍게 놓고, 뭔 소리야, 이게. 아무튼, 뭐야, 이씨. 아무튼, 뭐, 이렇대. 공수법 인사를 해가지고, 자네 학생이 스티커를 나눠줬는데, 1학기 동안 15개 반에서 모은 스티커 개수래요. 지금 15개 반에서 모은 스티커 개수래. 자, 이 자료를 보고서 평균하고 중앙값을 각각 구하고, 자료의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어느 것인지 말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 평균을 구하려면 당연히 얘네들 다 더해줘야 돼. 그리고 86 더하기 88 더하기 74 더하기 뜨뜨뜨뜨뜨 다 97까지 더해준 다음에 15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값이 뭐가 되냐면은 얼마냐? 얼마가 되냐면은 103이 돼요. 103.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값을 구하면 중앙값은 당연히 이것도 순서대로 다 나열해야 돼. 야, 이거 순서대로 다 나열. 야, 이거 씨. 순서대로 다 나열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사용합시다. 어차피 15개니까 여기서 중앙값 나타내는 거는 8번째가 될 거예요. 8번째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앞에 7개, 뒤에 7개, 가운데 1개. 이렇게 있으면은 요 가운데 있는 게 그게는
총 85개를 구분하면은 7개, 7개 가운데 1개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8번째가 중앙값이 되겠죠. 즉, 제일 낮은 거. 뭐가 제일 낮냐? 1번. 그 다음에 뭐야? 80번대.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이 6번, 그 다음이 7번, 그 다음이, 얘가 7번이구나. 다시. 얘가 7번, 그 다음에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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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8번 96. 중앙값이 96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어차피 홀수계니까 가운데 번호꼴만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중앙값하고 평균 중에서 어떤 게 더 자료의 중심경을 더 잘 나타내 주는지는 중앙값이 더 중심경향을 더 잘 나타내 줘요. 왜냐하면 평균을 잘 보면은 여기 극단적인 값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200일. 지금 평균을 보면 103이 나오는데 다 103 언저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이 200일은 너무 극단적인 값이에요. 근데 중앙값 96을 보면은 이 96을 근처로 다 대부분의 값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0일 때문에 평균은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나타내기 조금 부적절하고 중앙값이 더 대표하는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대표경을 나타내는 대표값을 중앙값을 하나 알아봤고요. 야야 줄여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최빈값. 최빈값. 간단합니다. 최빈값은 뭐냐면은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도수가 많은 거, 도수가 가장 큰 값, 즉 가장 많이 나온 거, 가장 많이 빈도수가 높은 거. 여기도 나와 있죠. 최빈값 가장 B는 자주빈이에요. 자주빈. 가장 많이 자료가 많은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것 중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2, 4, 3, 5, 2 보면 이거 제일 많이 나왔잖아. 그럼 얘가 최빈값이 될 거라고요. 그 다음 거 자료 보면 45가 2번, 22 2번, 35가 2번. 다 2번씩 다 똑같이 나왔어. 이런 경우에는 다 최빈값이 다 똑같으니까 이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찾아야 되는데 다 똑같이 나왔잖아.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세 번째 거는 6이 2번, 7이 2번, 8이 한 번씩, 8이 9 한 번씩 있어. 그러면 6과 7이 2번씩 나왔으니까 이렇게 최빈값이 똑같이 많이 나와 있는 거는 우리는 두 개 다 최빈값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료의 값의 도수가 모두 같을 땐 최빈값은 없다라고 해주는 거고, 다 똑같은 경우 없다라고, 여기 있는 거 없다라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자료의 값이 도수가 모두 같지 않을 때는 도수 가장 큰 값이 한 개 이상이면 그 값이 모두 최빈값이 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45가 2번, 66이 2번, 55가 3번 하트 돼 있네요. 그럼 최빈값은 55가 될 거예요. 55. 77을 한 번이니까.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값이 55니까. 그 다음에 최빈값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복잡하냐? 이거 다 하나씩 나와 있는 것 같네. 이건 최빈값이 없다라고 돼 있어야 돼. 지금 모든 자료의 도수가 한 번씩 나와 있잖아요.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건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없다. 그리고 여기 뭐냐? 10이 2번. 그리고 15가 2번. 나머지는 한 번씩. 그치? 이때는 최빈값 10하고 15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4번은 다음 어느 신발 가게에서 하루 동안 판매되는 운동화의 크기이다. 공장에서 가장 많이 주문해야 할 운동화의 크기를 정하려고 한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 어느 대표값을 이용해야 되는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자, 이거는 지금 255, 245, 265, 265, 255, 270, 270, 260, 270, 275, 270, 270, 26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지금 평균은 결국에는 이게 지금 하나의 치수값이 나올 수도 없고 평균값이, 그리고 중앙값도 순서대로 나열했을 뿐이지, 나열해서 가운데 것을 체크한 것 뿐이지, 이게 운동화 공장에서 가장 많이 주문해야 될 어떤 치수로 적절하지 않겠죠. 최빈값은
그만큼 많이 나와온 것들이니까 이거를 많이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최빈값이 되겠죠. 그리고 최빈값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270이 될 것 같은데 270이 4번. 4번 나와 있고 265가 한 번, 260이 2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거의 한 번씩, 2번씩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것도 255 2번, 265도 2번이 아니라 이건 아니구나. 262 2번. 그리고 270이 4번.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표값으로는 270, 즉 최빈값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첫 시간 통계 부분 대피값에 관련된 디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